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수업 때 여러 번 예고했던 이번 1학기 중간시험 대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보충학습용이 아니라 진도 영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준비해야 될 거 여기 적혀 있죠?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언제 또 빵쌤이 인어공주 도장을 들고 교과서를 검사할지 모릅니다. 검사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밀리지 마시고요. 야간 자율학습, 주말 등을 활용해서 국어 진도 미리미리 차질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학교에서 의문의 변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 의문의 변동과 같은 대단원 2에 속해 있는 소단원 2, 공동체와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요. 긴 글을 완벽하게 천천히 읽어내는 것도 좋지만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단어 위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습해 볼까요? 자, 소단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공동체와 의사소통 짧지요? 이 짧은 제목 안에서 핵심 키워드 2개 찾아주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공동체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여러분이 이미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공동체,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가정, 이 사회를 얘기하겠죠? 의사소통은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과 감정을 말과 또는 글을 통해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서 의사소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선생님 앞으로 이 동작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를 인공반의 성현이가 잘 따라해요. 요거의 의미는요. 효과적으로 잘 이런 뜻입니다. 국어에서는 만능으로 쓰일 겁니다. 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로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집중해야 한다. 똑같은 뜻인가요?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교과서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맛보기로 선생님 두 가지 키워드 제시할 건데요. 첫 번째, 협력의 원리입니다. 모르면 찍으셔야 돼요. 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 친구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있으면 나는 들어야 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이런 행동들도 협력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 우리 공손이라는 것이 반드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보이는 행동은 아닙니다. 친구들 간에도 예의를 지켜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기지개 한번 켜시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96쪽입니다. 여러분, 학습 목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이 이번 학습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점이란 뜻이죠. 그 말인즉슨 시험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학습 목표를 꼭 눈여겨보시는 건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대화의 원리와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다. 어려운 말 투성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대화의 원리라는 거 배울 건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두 개 스포했죠. 첫 번째, 서로 도와야 하는 협력의 원리. 두 번째, 서로 예의를 지키자 공손성의 원리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체면 유지의 원리라는 것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공동체의 담화 관습. 말이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화라는 것은요, 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동체의 대화 관습. 관습이라는 건 무슨 뜻?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뜻이죠. 즉 우리 공동체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던 대화 습관을 고려하여 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언어 공동체를 고려하여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 중간시험과 직결되는 학습 목표는 몇 번일까요? 네, 느낌 오시죠? 1번입니다. 대화의 원리 아셔야 되고요. 공동체의 담화 관습 두 가지 모두 이해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학습 목표까지 이해했다면 계속해서 학습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저것 교과서 살펴보다가 지학사 출판사에 있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대화 상황에서 앨리스, 우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 앨리스가 느낄 만한 감정은 무엇인지 짧은 영상 시청하면서 감 잡고 오세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어떤 감정일까?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막 참을 인자를 그릴 것 같거든요. 자, 대화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요. 앨리스가 정중한 표정과 말투로 질문을 하죠. 지금 여기 똑똑 노크하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앨리스가 궁금해하는 핵심은 뭐죠? 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상대방도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밝혀야겠죠? 근데 우리 문직이 뭐라고 하고 있죠?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까지. 앨리스의 질문에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이너피스를 해야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 앨리스 조금 당황했지만 화내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때 다시 한번 문지기가 아랑곳하지 않고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친구와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자, 이 대화가 보여주는 건 우리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대답해 주세요. 댓글에 달아도 됩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관련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 이 당시에 앨리스가 느꼈을 감정보다 답답하다, 또는 화가 난다, 또는 황당하다, 기타 등등으로 쓸 수 있겠고, 그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이거 따라하고 있죠?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주제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감 잡았으면요. 다음 학습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 98쪽입니다. 교과서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 공부하는 중이고 진도 나가는 중입니다. 자,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말하기. 자, 핵심 키워드 어디요? 밑줄 치셔야겠죠? 대화의 원리. 계속해서 대화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 여러분도 대화의 원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겠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대화의 원리란 무슨 뜻일까요? 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 간에 선생님이 괄호 쳐놓고 한자음을 써놨습니다. 화자와 청자. 여러분 화자 뭐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청자 뭐 하는 사람? 네, 들을 청자죠. 듣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여자들 간에 지켜야 하는 원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대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대화의 원리를 크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설명 방식이죠. 분류하면 어떻게 그려야 한다? 우리 의문도 분류했었고요. 의문의 변동도 분류했었죠.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곳에 적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대화의 원리를 분류해보고 싶습니다. 칠판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안 보이면 확대, 화면 멈춰서 필기 다 한 다음에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화의 원리, 우리 키워드 선생님이 앞에 제시했던 노란 글씨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대화할 때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원리?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글씨는 인생 글씨요. 어떤 친구가 국어 시간엔 인생을 많이 걸어야 된대요. 왜냐면 선생님 인생 숫자 쓰세요. 인생 이름 쓰세요. 이러잖아요. 인생이라는 말 속에 선생님은 정성을 다하라는 말을 담은 겁니다. 즉 인생 글씨 쓰세요. 이거는 정성을 다해서 써라 이 뜻입니다. 자, 협력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었냐면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학습할 내용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 여러분, 체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내 체면이 뭐가 돼? 그 체면 맞습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
즉 대화할 때에는 내 체면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체면도 중요할까요? 상대방의 체면도 유지해주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대화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대화의 원리를 크게 분류하면요.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성격이 같은 2개를 묶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느낌상 이 중에 묶을 수 있는 2가지 뭐일 것 같아요?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기본을 똑같이 담고 있거든요. 물론 협력한다라는 것도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지만 협력의 원리보다 조금 더 예절 또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 거기에 집중하는 원리가요.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 대화의 원리라고 한다. 기본 개념 머릿속에 넣었으면 이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하소연 하나 해도 될까요? 앞에 영상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 중간중간 선생님 확인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근데 찍었더니 화면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선생님이 화면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선생님 마이크 선을 지금 2m짜리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확인하고 막 다시 앞으로 오는 동안 이게 이렇게 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처음부터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전 9시쯤에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학교에 나와서 2시간 영상 찍을 준비하고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학교에 와서 4시부터 찍고 있어서 영상을 잠깐 봤더니 너무 초췌한데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정성만 보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교과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요. 단어 같은 정의를 외우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예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예시들을 낱낱이 보다 보면 시험은 100점 맞기 싫어도 10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교과서 잘 보세요. 자, 우리 교과서 98쪽이고요. 대화를 살펴보고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뭐? 협력의 원리 눈여겨보시고요. 자, 선생님 화면이 안 보이시면 여러분 뭐 보면 된다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화성이와 동희의 대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희야, 너 축구 잘해? 라고 물어봤죠? 지난 우리 체육대회 때 축구할 때 너무 멋있었고요. 모든 과 친구들이요. 선생님이 응원하느라 목이 다셨습니다. 자, 그때 동희한테 동희야 너 축구 잘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나 잘해. 아니 나 못해. 이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우리 동희 보세요. 내가 전학 오기 전에 말이야 학교에 유소년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인정해줬어. 난 어릴 때부터 축구를 했어. 주말마다 축구 교실에 가서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축구를 잘하게 됐지. 좀 답답합니다. 자, 기억에서 드러나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답 받아 적으면 공부가 안 되죠.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화성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축구 잘해? 축구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알려주면 되죠. 그럼 우리 동희의 길고 긴 대화에서 대답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나 축구 아주 잘해. 이 부분을 뺀 나머진 전부 어때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불필요한 많은 양의 정보를 줬죠. 이거는 올바른 대화라고 볼 수 없겠죠.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자, 질문과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고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내용까지 너무 길게 말하고 있다. 즉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불필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이런 거 너무 단순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기본입니다. 혹시 알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교과서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동희에게 조언할 말. 동희 아까 어떤 실수했죠? 네, 불필요한 말을 산더미처럼 늘어났었죠? 그 동희에게 조언할 말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조건이 2개입니다. 설명을 바탕으로 해라. 동희에게 조언을 해라. 2가지 머릿속에 넣고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글 볼 건데요. 잘 보셔야겠죠? 자,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달성하려면? 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서로 협력하면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자, 협력의 원리가 뭐예요? 자, 외우지 마시고요.
대화할 때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자. 협력의 원리죠. 자, 협력의 원리는 다음 4가지 경률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서에 뜻이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옆에다가 뜻을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률이라는 건요, 이 률 하면 법률 할 때 그 률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협력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규칙을 살펴보자 이 뜻이겠죠? 첫 번째, 양의 경률입니다. 여러분, 양, 질, 아이고, 다시 들어가. 자, 양, 질, 관련성, 태도, 이 키워드에 집중해야지 경률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협력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양도 지키고 질도 지키고 관련도 있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보자 이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라. 즉, 친구가 물어본 거에 맞는 답만 주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많은 내용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장황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자기 대화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양의 경률을 어기고 있구나. 앞으로 지켜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전달해라. 무슨 경률? 양의 경률, 필요한 만큼이니까요. 두 번째, 질의 경률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타당한 근거. 여러분 빨간 펜 들고 계시죠? 여러분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달해라. 즉, 타당한 근거가 없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진실만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관련성의 경률, 우리 아까 앨리스와 문지기의 대화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라. 우리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쟤는 자꾸 딴소리를 해. 이런 경우들 있죠? 그 딴소리라는 게 뭘까요? 쟤는 관련이 없는 말을 해. 관련성의 경률을 위반해 이 뜻입니다. 너무 장황해. 양의 경률을 어겼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질의 경률을 어기고 있고요. 쟨 딴소리에 관련성의 경률과 관련된 거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시험에 이런 거 외우는 거 낼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대화 상황을 줄 거고요. 그 대화 상황을 보고 어떤 경률을 지켜야 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즉 여러분은 대화 상황을 유추하면서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태도의 경률인데요. 어떤 태도? 네,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불분명한 태도를 갖추면 안 되고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끔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경우에 자꾸 중언부언하거나 약간 몸을 이렇게 꼬면서 불분명하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다시 생각해서 말해볼래?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태도의 경률이에요. 분명하게, 조리 있게, 간결하게 상대방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태도의 경률입니다. 자, 물론 이 내용들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해야 되지만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무엇을 연결해야 한다? 네, 대화 상황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앨리스의 상황,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힌트 드렸었죠? 이 앨리스와 문지기의 대화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대상을 찾으면 누구일까요? 선생님 지금 이거 꺼내고 있습니다. 네, 문지기죠. 그럼 우리 문지기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즉 위배하고 있는 경률은 뭘까요? 네, 앨리스의 말에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협력의 원리 4가지 중에서 지금 문지기는 뭘 위배하고 있다? 위배한다라는 건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 관련성의 경률. 네, 문지기는 지금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자, 이해됐으면 교과서 계속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문제 이어서 볼 건데요. 앞에서 동희한테 조언할 말을 이 글을 참고해서 말하라고 했죠? 그럼 키워드를 어디서 골라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 하나 고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희에게 적합한 키워드가 뭔지 일단 찾아야겠죠? 동희 어땠어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 축구 아주 잘해. 요만큼만 중요하고 앞에 내용은 전부 어떻다? 불필요하다. 그럼 그것과 연결되는 경률 어떤 것? 네, 너무 많은 불필요한 내용을 얘기했다. 양의 경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합쳐주세요. 그럼 동희한테 우리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야, 너
입 다물어 이러면 안 됩니다.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죠. 공손성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우리 이렇게 조언하면 어떨까요? 동희에게 조언할 말, 동희야, 친절하게 불러주시고요. 양의 경률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는 게 어때? 지금 돌려 말하고 있죠. 너 불필요한 내용 너무 많이 얘기한다. 이거 지금 돌려 말하고 있죠. 어떻게? 양의 경률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두 부분 여러분이 밑줄 쳐주세요. 어디랑 어딜까요? 네, 동희야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의 경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적을 수 있다면 이번 시험 너무 쉽겠는데요? 자, 이 문제 다 이해됐으면 다음 문제도 풀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는 동희에게 조언할 말이 있었는데요. 화성이도 우리가 또 바로잡아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보셔도 됩니다. 좋아. 근데 너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길이상 대화를 좀 잘랐어요.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은 교과서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너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아, 화성이가 축구부 시험을 봤나 봐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 붙었어. 나 떨어졌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이걸 말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화성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아, 그럼 느낌 잡아야 돼. 왜 일부러 못 들은 척할까? 내가 축구화를 어디에 뒀더라? 지금 뭘 물어봤어요?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누가요? 동희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붙었어. 떨어졌어.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화성이는? 내 축구화 어딨지? 전혀 주제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 잡아야겠죠? 아, 화성이 입단 시험 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 센스 있는 동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를 좀 토닥였대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지금 동희는 이 화성이의 말을, 의도를 눈치챈 거죠. 둘은 좋은 친구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화의 협력의 원리 네 가지에 비추어 본다면 화성이가 한 말도 바로잡아 볼 수는 있어야겠죠. 자, 화성이가 지키지 않은 경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화성이가 지키지 않은 경률 뭐가 있을까요? 너 축구부 입단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결과를 말해줘야 하는데 축구화 얘기했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지금 화성이가 지키고 있지 않은 경률은 어떤 경률? 네, 댓글창에 막 써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세요. 네, 동의의 질문에 상관없는 축구화 얘기했으니까 어떤 경률을 어기고 있다? 네,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던 앨리스에 나왔던 문직이랑 똑같네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뒤에도 있습니다. 그럼 화성이가 왜 그렇게 일부러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했을까? 요거는 좀 잘 보셔야겠죠. 진짜 눈치가 없고 이 대화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예요? 나 떨어졌어, 뜨. 이거 직접 말하기가 조금 민망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축구부 입단 시험 결과를 돌려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화성이가 관련성의 경률을 일부러 어긴 이유는 뭐다? 네, 그렇죠. 일부러 못 들은 척 했다 그랬죠? 축구부 입단 시험 잘 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예를 들면 우리 회로반의 희서가 우리 소연이한테 너 국어 몇 점 맞았어? 근데 우리 소연이가 100점이야. 그런데 희서가 잘 못 본 것 같아. 희서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잘 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희서가 아이고 내 국어 시험 어디 갔지? 이건 뭘까? 물어보지 마. 잘 못 봤어.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간접적으로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협력의 원리, 화면 좀 중앙으로 들어가 볼까요? 협력의 원리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냐면 앞에 나왔던 그 네 가지 경률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달달달달 외워라, 이게 양의 경률이냐, 이렇게 연결해라, 이런 수준 낮은 문제 안 내요. 선생님은 예시를 줄 거고요. 그 예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경률을 위배하고 있는지 또는 지키고 있는지를 찾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 속에 나오는 또는 선생님이 예를 드는 그런 대화 상황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서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운이 좋아서 맞힌 친구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예 몇 가지 제시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은이와 희서입니다. 회로 일반 친구들인데요. 자꾸 희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냐면 희서가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막 쏟아내는 친구거든요. 아침에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통신반 동현이랑 같이 인사하면서 조잘조잘 선생님한테 웃음을 주고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쁜 자은이가 질문합니다. 너 몇 살이니? 그러면 희서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응, 나는 17살이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희서 뭐라 그래요? 우리 누나는 18살이고 형은 20살이고 나는 17살이야. 아, 지금 희서가 안타까운 우리 위배하고 있는 규칙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 희서 좀 안타깝죠? 희서가 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상대방이 원하는 그만큼의 정보만 줘. 즉, 우리 희서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희서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서 뭘 어기고 있다? 협력의 원리 중에서 양해의 경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걸 파악하는 이런 대화 형식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희서한테 뭐라고 조언하자? 희서야,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면 어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어반 친구들인데요. 제어반에 똘똘한 윤정이와 선생님이랑 약간 통하는 바가 있는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우리 지성이를 선생님이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이야기합니다. 마라탕 왜 이렇게 맛있지? 선생님 요새 장염 때문에 마라탕 끊은 지 2주 됐거든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마라탕이 왜 이렇게 맛있지? 그때 우리 지성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게 마라탕이 맛있는 근거로 적절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마라탕이 맛있는 거야. 이건 어때요? 타당한 근거가 아니죠? 자, 타당한 근거랑 관련됐던 협력의 원리 4가지 뭐 있었죠? 4가지 중에 네, 지뢰경률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성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또는 지성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경률 뭐가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라탕이 맛있는 이유는 양념이 잘 됐나 봐. 간이 딱 맞아. 재료가 신선한가 봐. 여기만의 비법이 있나 봐. 이러면 모를까. 내가 좋아하니까 마라탕이 맛있다라는 것은 근거로서 불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 중에서 뭘 지키지 않고 있다? 네, 지뢰 경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금 어렵죠. 양의 경률보다는 선생님도 지뢰 경률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대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 일반인데요. 중학교 때 선생님 반이었던, 즉 인천남중과 마이스터고 선생님을 두 곳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진영이를 떠올렸고요. 자, 통신 일반의 국어부장입니다. 우리 국방부 요원 정윤이를 떠올렸는데요. 진영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책상 위에 있던 내 지우개 못 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우리 윤희가 뭐라고 대답해요? 국어 시험 범위는 잘 모르겠어. 마치 누구처럼? 앨리스에 나왔던 문지기처럼. 그리고 축구 입단 시험을 물어봤는데 축구화를 찾았던 우리 이름 뭐였죠? 화성이었나요? 그 친구처럼 지금 윤희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요? 네. 자, 정윤이는 화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경륜을 어기고 있다?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고 있다. 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위배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 공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정민이와 창민인데요. 정민이, 창민이 인공 일반입니다. 정민이는 목소리가 아주 귀엽고요. 인사를 참 잘하고요. 우리 국방부 요원 창민이 선생님 앞에 오면 약간 긴장한 듯 하지만 선생님이 물어보는 모든 국어 내용을 대답합니다. 훌륭한 친구예요. 미역국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그랬더니 우리 창민이가 예를 들면 티스푼으로 1스푼 아니면 몇 그램 이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국이 짜지 않을 만큼 적당히 넣어. 이러면 이거 뭐예요? 정확해요? 아니죠? 그럼 얼만큼을 넣으라는 거야? 알 수 없습니다. 불분명하죠? 자, 불분명하고 모호한 태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창민이에게 아쉬운 점은 뭐가 있다?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표현. 명료 무슨 뜻이에요? 분명하다란 뜻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이 명료하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발음, 그 다음에 뭐 쉬는 타임, 높낮이를 좀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창민이는 의미가 명료하지 않아요. 국이 짜지 않을 만큼 적당히가 얼만큼이냐고요. 자,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 뭘 어기고 있다? 태도의 경륜을 어기고 있다. 여러분, 대화 상황,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 어떤 문제점인지 협력의 원리랑 매칭하는 연습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협력의 원리, 대화의 원리 중에서 협력의 원리를 배웠었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복습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손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여기 보호대 차고 있었거든요. 답답해서 뺐는데 요즘 선생님 침 맞으러 다니고 있어요. 보이나요? 선생님 손에 이 부항 자국. 선생님이 이렇게 정석과 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협력의 원리를 정리해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자, 협력의 원리란 여러분 길고 완벽한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력해야 한다. 언제? 대화할 때. 서로 협력하는 말하기를 이야기한다. 또는 협력하는 뭐 듣기, 말하기 듣기, 의사소통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4가지 규칙 뭐 있었죠? 책 보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요거 있었죠. 첫 번째, 양의 경률. 핵심 부분 어디? 필요한 만큼. 자, 그 다음 질의 경률, 타당한 근거, 진실을 말하라는 거, 관련성의 경률, 주제와 목적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태도의 경률,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면 안 된다. 간결하고 조리 있어야 한다. 이 4가지 경률 자체를 외우면 안 되고 이것과 대화 상황을 연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협력의 원리 다 이해했으면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 학습하러 떠나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99쪽입니다. 이번에는 협력의 원리가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글이 한 편 나왔죠? 그럼 글 잘 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이런 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네, 문단번호 매기라고 했죠? 선생님도 문단번호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부디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핸드폰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울어버릴 것 같거든요. 자, 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핵심을 가지고 오는 키워드 첫 번째에서는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화할 때에는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상대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는 패스하세요. 이와 관련된 대화의 원리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있다. 이제 잘 봐야겠죠? 공손성의 원리란 우리한테 공손성의 원리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 뭐라고 붙여야 할지 감 오죠? 혹시 먼저 붙이고 있는 똘똘한 친구가 있다면 칭찬합니다.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즉 내가 한 말이 내 친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있게 말하는 태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는 태도?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가 공손성의 원리이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제목 붙여주세요. 네, 공손성의 원리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외우기 어려워요.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존중하며 말하는 것, 공손하게 말하는 것,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공손하게 말하는 건지 궁금해야겠죠? 그 내용 밑에 나오겠죠? 근데 이 글쓴이가 재현이네요. 박재현이네요. 인공반의 박재현이가 떠오릅니다. 박재현 맞죠? 갑자기 선생님 맨날 재현아 이렇게 부르다가 성을 붙이면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할 때에는 당연하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즉, 야, 네가 결정해.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 아이고, 안 돼! 스포가 될 뻔했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뒤에 정리된 내용 선생님이 안내할 겁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당연하죠.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친구들을 비하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가 그렇지 뭐. 아 정말. 막 이러면서 막 친구가 무슨 말만 하면 되게 면박 주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공손성의 원리를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어할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텔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아, 빵쌤이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나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되.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통하는 거죠. 겸손. 선생님도 수업 때 겸손 이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나친 겸손도 좋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겠습니다. 자, 상대방과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존중해줘. 아니, 하지 말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는데,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달달 외우면 바보 멍청이. 자, 이걸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라 대화 상황 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하고 있죠? 네,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서 말하는 방법.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고 선택권을 주고 상대방의 의견에 일치하도록 노력해라라는 평이한 이야기였는데요. 대화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교과서 99쪽에 옆에 날개 부분 조그맣게 나와 있는 자료실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선생님이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으면 해서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화면 멈춰놓고 빠진 부분을 보충해도 괜찮고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내용에 집중해서 이해하는데 치중해도 괜찮습니다. 자, 6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번호를 좀 지워볼게요. 화면 안 움직였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요령의 경륜. 아까 경륜이라는 건, 네, 지켜야 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령의 경륜,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 짝꿍이 관용의 경륜입니다. 연결해서 공부하면 편하다는 뜻입니다.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겸양이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겸손. 겸손하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의 경륜, 동의, 네 말이 맞아. 우리 동의 무슨 뜻인지 알죠? 그다음 공감의 경륜, 공감도 상대방의 감정에 내 감정을 일치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짝꿍들입니다. 요령과 관용, 칭찬과 겸양, 동의와 공감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말이 어려워요. 선생님도 이거 못 외우거든요. 나 안 외울 거예요, 선생님도. 여기서의 핵심은요, 뭔가 최소화하고 뭔가 최대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점을 추려보면요, 공통점 바로 이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해라. 스스로에게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게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고 상대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 최소 이러니까 너무 격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적정한 수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을 준수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기에게 부담을 돌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기본 개념 이해했으면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대화 상황 선생님 준비했으니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공손성의 원리의 6가지 경륜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령의 경륜, 그리고 그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관용의 경륜입니다. 자,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해라,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해라, 자신의 이익을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요? 선생님도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만 간단히 살펴보고요. 해당되는 예시를 통하면 이런 뜻이구나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령의 경륜의 핵심 부분입니다. 상대의 부담을 줄여줘라. 이게 바로 요령입니다. 상대방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요령, 상대의 부담을 줄여줘라. 예를 봐야겠죠? 자, 지우가 우리 제어반의 지우와 도아를 떠올리면서 만든 예문입니다. 지우가 도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아야, 혹시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잠깐이면 돼. 고민이 있나 봐요. 도아한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잠깐이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이게 왜 요령의 경륜이에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말하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후가 도아에게 거절의 선택권을 주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잠깐이면 돼. 근데 도아가 상황에 따라서 미안, 나 지금 아침 노트를 써야 돼서 이따가 다시 대화할까? 라든지 오늘은 어렵겠어? 라고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의 선택권을 줘서 도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반드시 거절의 선택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게 바로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잘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자, 관용의 경률인데요. 관용의 경률에서의 핵심 부분은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라입니다. 아까 요령의 경률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줘서 상대의 부담을 낮추는 거였다면 관용의 경률은 자신의 부담을 키우는 건데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인공반에 재현이와 현준이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현준아, 내가 부주의해서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아마 재현이가 현준이가 한 말을 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말해요? 야, 좀 크게 말해, 안 들려.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재현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현준이의 말을 못 들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 내가 부주의해서 잘 못 들었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못 들었는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게 바로 관용의 경률입니다. 얘를 맞춰서 이해하셔야죠. 요거 달달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음은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입니다. 두 개는 서로 짝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칭찬의 경률 무슨 말일까요? 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뭐 하자?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해라. 이런 뜻이겠죠?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로 2반의 예쁜 소녀들입니다. 서은이가 유림이에게 얘기하네요. 유림아,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어. 아마 집에 초대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유림이가 정말 맛있다. 너 요리는 정말 훌륭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유림이는 어때요? 서은이를 칭찬해야 할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게 칭찬하고 있죠. 칭찬의 경륜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진짜 차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우정 끝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겸양의 경륜에서 겸양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겸손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해. 역시 나. 선생님이 수업 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누구 칭찬하면 역시 회로과, 역시 통신과 막 이러면 선생님이 겸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겸양의 경륜 지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자신을 비방하라는 요거는 조금 너무 좀 과격한 표현 같아요. 요새는 지나친 겸손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적절하게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통신 2반의 예쁜이 조이입니다. 동욱아, 너가 만든 떡볶이 참 맛있다. 우리 동욱이 참 씩씩한 국방부 요원이거든요. 근데 동욱이가 아니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한 것뿐이야. 요새 레시피가 잘 되어 있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자, 이때 동욱이가 조이의 칭찬에 자신을 낮추어서 공손하게 말한다. 겸손하게 말한다. 바로 겸양의 겸양의 경륜입니다. 선생님 지금 거의 2시간째 영상을 찍고 다시 했다가 다시 스스로 엔진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찍고 하다가 혀가 지금 풀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내가 원래 좀 한 떡볶이 해. 이러면 조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때요? 겸손하게 아니야. 남들 하는 대로 한 거야. 좋은 레시피를 봤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겸양의 경륜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감이 오시죠? 대화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대화 없이 이걸 외우면 이번 시험에 의미가 없다. 자, 나머지 경륜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동의의 경륜이고요. 동의의 짝꿍, 공감의 경륜입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 상대방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동의의 경륜의 핵심, 상대와 자신의 일치를 최대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말끝마다 아니, 난 아닌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대화 상황 볼까요? 자, 우리 제어 1반의 창현입니다. 예준아, 우리 점심시간에 축구할래? 그랬더니 우리 예준이가 대답합니다. 좋아. 그런데 5교시 국어 시간에 제출할 학습지 정리를 끝낸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예준이 칭찬할 점 있습니다. 일단 창현이와의 일치를 강조. 어디요? 좋아. 라고 창현이의 의견에 동의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있으니까 그거 해놓고 나가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멋진 대화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동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동의의 경륜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따른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같이 일치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보탤 수 있는 것도 동의의 경륜이다.
그쵸? 우리 학습지 정리해야 되는데 축구하러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동의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도 동의의 경률로 볼 수 있구나라는 거 이번에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공감의 경률입니다. 자, 상대와 자신의 공감을 최대화하라. 동의의 경률과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묶어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1반의 태겸입니다. 반이 헷갈리고 있나요? 선생님 맞죠? 태겸이가 현중아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랬더니 우리 현중이가 너도 힘들 텐데 우리 같이 힘내보자. 너무 아름다운 대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현중이는 태겸이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죠? 시험 기간인 건 힘든 거야. 너도 힘내.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태겸이의 상황에 일치하면서 공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야,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앓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6가지 대화의 경률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키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 친구들은 많이 어기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99쪽이네요. 자, 가와 나의 담화 상황. 아까 담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대화라는 뜻입니다.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공손성의 원리에 맞게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6가지 경률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친구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실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해요? 야, 에어컨 좀 켜. 선생님 그러면 정중하게 부탁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친구한테 명령하듯이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오글거리지만 친구야,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 넣어보세요. 친구야,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에어컨 좀 꺼줄 수 있겠니? 친구들은 에어컨을 쐬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춥다고 느껴서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야, 에어컨 꺼, 추워. 이거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자고요?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자기에게 부담을 최대화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친구가 활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 뭘까요? 관용의 경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앞에서 재현이가 뭐라고 했었어? 현준이한테 내가 부주의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에어컨 좀 꺼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자신에게 대한 부담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경률입니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 발표를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대요. 근데 역시 선생님 저는 원래 잘합니다. 이러면 선생님이 겸손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때 뭐라고 말해요? 조금 오글거립니다. 선생님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있죠? 어떤 경률을 쓰고 있다? 겸양의 경률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 대화 상황 같이 예쁜 글씨로 인생 글씨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 상황에서 엿볼 수 있는 공손성의 원리도 같이 정리하면 이번 시험 어려울 게 없겠죠. 자, 정리가 다 끝난 친구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머지 부분도 학습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교과서 이어서 계속 99쪽입니다.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조건을 잘 보세요. 협력의 원리인지 공손성의 원리인지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친구의 대화를 바꾸어 보자. 선생님이 살짝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꿔보았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네, 우리 인공 1반의 꾸러기 두 친구 커플입니다. 선생님 볼 때 너무 귀엽게 붙어 다녀가지고 성현이 하니까 현승이 떠오르고 현승이 하니까 성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성현이가 이야기합니다. 현승아,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네 옷 좀 사러 가는 거 어때? 여기까지 좋죠?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 띠로리!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가 문제예요? 너는 맨날 너랑 안 어울리는 옷만 입는 것 같아. 옷이 그게 뭐야? 지금 상대에 대한 비방을 최대화하고 있죠? 이러면 원활한 의사소통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선생님 같아도 이러면 바로 이 반응 나옵니다.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꾸 마이크 줄을 건드려가지고 혹시 소음이 들어갔다면 미안합니다. 선생님 조심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선생님 같아도 현승이처럼 싫어! 가긴 어딜 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자, 올바른 대화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공손성의 원리를 잘 버무려서 올바른 대화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현승아, 내일 별일 없으면 나랑 옷 구경하러 갈래? 내가 옷 추천해줄게.
이때 현승이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리겠다. 상하의 색 조합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뭘까요? 사실상 이 부분 아닐까요? 상하이, 위에와 아래 옷의 색 조합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성현이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이든 다 잘 어울려. 지금 현승이를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칭찬하고 있죠? 칭찬의 경륜을 활용함으로써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똘똘한 대화를 우리 성현이가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현승이, 오, 좋은 생각이야. 현승이의 멋진 목소리로 오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곧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가는 거 어때? 자, 일단 어때요? 옷을 구경하러 가자는 성현이의 말에 동의하고 있죠.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가자고 하는 현명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승이는 지금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렇죠. 이 부분.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시험 끝나고 가는 게 어때? 바로 동의의 경륜. 혹시 선생님 화면 밖으로 혹시 나갔나요? 가끔 화면 밖으로 나가서 손만 보일 때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감안해서 봐주세요. 우리 성현이는 칭찬의 경륜을 통해서 현승이에게 옷을 구경하러 가자는 뜻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현승이는 동의의 경륜을 통해서 너무 좋아, 옷 구경하러 가자. 그런데 시험 끝나고 가자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죠. 이렇게만 대화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의 끝이 보여요. 선생님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여러 가지 고된 일정들이 있어서 좀 지쳐있고 아까 거울을 봤더니 진짜 눈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예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인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 있어요. 선생님의 언니가 자주 선물해주는 이모티콘인데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안 된다 그랬죠? 파이팅이요. 자, 대화의 원리가 뭔가요? 우리 막 장황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자, 그럼 우리 대화의 원리에 오늘 배웠던 두 가지 크게 뭐 있었어요? 네,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할 체면 유지의 원리도 있는데요. 오늘 학습에선 2개 나왔었죠. 자, 그럼 여러분 협력의 원리는 말 그대로 대화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그럼 우리 협력하는 방법 4가지 경륜을 지키면 좋겠죠. 첫 번째 어떤 경륜이 있었고요? 네, 필요한 만큼만 얘기해 양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진실을 말해야 돼. 질의 경륜이 있었고요. 주제에 어긋난 말 하면 안 되겠죠? 관련성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소금 넣으면 돼? 적당히 넣어. 모호하게 말해선 안 되겠죠?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료를 쓰면 안 되겠죠? 태도의 경륜 있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달달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이 제시했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각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번 시험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 우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6가지 경륜이 있었죠?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담을 늘려라. 겸손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손성을 이루는 6가지 경륜이 있었죠? 뭐뭐 있었습니까? 요령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요령의 경륜은 어떤 대화 상황이 있었죠?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거절이 핵심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줘서 부담을 낮춰주는 게 있었고요. 그 짝꿍이 관용의 경륜이었습니다. 부담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자기 자신에게요. 내가 너무 추워서 내 감기 걸려서 그런데 문 좀 닫아줄래? 부담을 자기에게 주라는 거였고요. 자, 칭찬의 경륜, 상대방을 칭찬해라.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겸손해라. 겸양의 경륜. 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동의의 경륜, 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공감의 경륜,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념을 탈달 외우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예를 많이 제시했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긁어 모으느라고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어요. 예를 통해서 이 개념을 반대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선물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드리는 선물까지 받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빵쌤은 문장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사를 즐겨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선배들, 지금 2학년 선배들 중에는 선생님이 예전에 영상 중에 선생님도 문장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몇몇 언니, 오빠들, 누나, 형아들이 선생님에게 예쁘게 적어가지고 필사해준 걸 선생님 지금 책 받침대에 붙여놨어요. 선생님은 문장을 모으는 걸 좋아하고 문장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키우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선생님이 선물하는 이 문장이 와닿는 친구가 있다면 댓글에 내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좀 여러분이 파이팅을 외쳐줘야 선생님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나이스진에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참 귀엽다고 생각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옆에는 선생님의 그 반려견 중에 하늘나라로 간 망이를 떠올리는 강아지가 있어 선생님이 애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은요. 빵쌤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인데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행복으로도 가득 차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긴 영상을 보는 것도 고통이라고 느낄 수 있고요. 우리 학교에 와서 어려운 전공, 기숙사 생활, 빡빡한 야자, 하루 동안의 일과를 마치는 것도 고통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선생님도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고통이죠. 그렇지만 고통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나름의 삶의 가치, 또 내 나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찾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생각하면서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이해하게 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